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쿠키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쿠키에 대한 학습을 할 때는 쿠키 플러스 세션이죠. 이 쿠키와 세션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슈퍼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그러죠. 글로벌 변수 설명을 쭉 드리면서 자, 이런 변수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쿠키라는 변수 보셨을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이 쿠키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가 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쿠키 이외에도 이와 관계 있는 글로벌 변수가 바로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쿠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웹페이지를 전송을 하고, 즉 웹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이 HTTP 프로토콜의 단점이 뭐냐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이동하고 어떤 어, 그, 그 페이지 이동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웹상에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할 때 이 HTTP 프로토콜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 보존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보존을 할 수 없다. 데이터 보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어, 상태 저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상태 저장.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제품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어, 구매를 하고 나서 페이지가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웹에서 페이지가 이동을 할 때 내가 그 상품을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HTTP는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따로 어디다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은 어디다 뭐 저장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에서 사용하는 이런 HTTP 이 통신 방법은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저장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상태를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구매한 제품이 어떠한 제품인지 그 제품에 대한 내가 구매한 상태인지 아닌지 다시 얘기해서 구매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 구매한 정보 구매한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HTTP 프로토콜은 웹은 페이지를 이동하는 순간에 데이터를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쿠키와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쿠키와 세션은 어떤 페이지 전환 시에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만약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정보 이런 정보들을 HTTP는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쿠키와 세션 쿠키와 바로 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션. 그렇다면 쿠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쿠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 파일
PC 안에 PC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죠. 여러분 PC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어떤 작은 텍스트 파일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이 HTTP 이 웹 그 서로 웹상에서 어떤 페이지 전환이 이루어질 때, 즉 HTTP 통신을 할 때 어떤 상태를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어,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쿠키가 이 세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그 보안상 쿠키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작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남게 되기 때문에 보안상 어떤 중요한 내용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쿠키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PC에 남아있는 어떤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상 위험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들, 개인 정보들 그런 것들이 쿠키에 보관이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그 쿠키를 작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생각으로 그 텍스트 파일을 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키에는 어떤 사용자 정보와 같은 어떤 민감한 정보들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세션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인정보,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어떤 그런 개인정보들은 쿠키에 보관을 하면 안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보안상 중요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은 누군가 봐도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들은 쿠키에 저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세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쿠키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뭐 세션이나 또는 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DB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이러한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세션이나 파일 이런 것들은 전부 서버에서 저장됩니다. 서버에서 저장되고 서버에서 그걸 활용하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파일과 DB나 또는 세션의 형태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 중요한 것들은 전부 서버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서버는 아무래도 어떤 보안 처리가 잘 되어 있죠. 일반 PC에 비해서. 그렇죠? 서버는 그 보안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안이 생명입니다. 서버는 어떤 보안이 뚫리게 돼 버리면 서버는 바로 이제 서버로서의 예,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서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서버에 있어서 보안 관리는 아주 관리상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보안적인 부분은.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은 서버에 저장이 되는 반면에 쿠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예, 보안상 중요한 정보들은 될 수 있으면 쿠키에 저장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쿠키라고 하는 개념은 이처럼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어떤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쿠키라고 하는 거는 예,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정보들, 즉 어떤 어떤 상태를 그 사용하면서 해당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던 그런 상태 정보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쿠키다 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것은, 즉 HTTP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이동이 되게 되면 데이터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즉 상태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쿠키와 세션을 이용해서 해당 상태 정보, 즉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둔 거죠. 그게 바로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cookie.php 파일 하나 만들어서 쿠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즉 여기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PC죠, PC. PC.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돼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들, 즉 페이지를 이동하기 전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그 페이지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페이지 이동하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갖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쿠키에다가 저장을 해서 다음 페이지 이동할 때도 그 쿠키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HTTP 통신은 웹페이지 이동 시에 웹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어, 자, 일반적으로 웹은 이렇게 할게요. 웹은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쿠키와 세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해서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즉 쿠키와 세션을 이용하여 상태 정보를 저장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쿠키라고 하는 거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작은 텍스트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간단하게 쿠키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쿠키를 생성해야 되는데, 자, set cooki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set cookie 함수는 쿠키를 생성할 때, 그쵸? 쿠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쿠키를 생성하는 함수.
그러니까 작은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함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set cookie 하고요. 여기다 이 앞에는 쿠키 이름이 들어가요. 쿠키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쿠키 명이라고 할까요? 쿠키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값이 들어가요. 쿠키에 들어갈 값. 그러니까 쿠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쿠키에 값이 들어갑니다. 쿠키에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의 유효 기간이 들어가요. 쿠키의 유효 기간.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쿠키 유효 기간도 들어가고 뒤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쿠키 사용 방법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어떤 패스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키의 범위 이런 것 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패스 그렇게 이제 요거는 패스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인자로 인자로 어, 이외에 어떤 패스 등등의 인자가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인자가 있음. 제가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 예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쿠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set cooki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쿠키 이름을 예를 들면 테스트 쿠키라고 해볼까요? 자, 테스트 쿠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간단하게 뭐 1000이라고 넣어보고 자, 그 다음에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플러스 6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tim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이 함수 기억나시죠? time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 요거는 이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시간. 그런데 이 현재 시간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죠? 유닉스 타임스탬프를 이용을 하죠. 자, 타임스탬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닉스 타임스탬프는 뭐예요? 1970년 1월 1일부터 그쵸? 초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죠. 1월 1일부터 실행한 시점에서 지금 그 1월 1일부터 실행한 시점에 지금 현재 그 실행한 요 셋쿠키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요 PHP 파일을 실행한 시점 70년 1일부터 요 PHP 프로그램을 실행한 요 시점에 흘러간 시간 그것을 초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유닉스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에다가 초 단위로 계산하니까 60초가 되는 거예요. 60초. 그러면 이 쿠키의 만료 시간이 요거는 이제 유효 기간이니까 만료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즉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60초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이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쿠키 이름,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유효 기간, expire, 만료 시간이라고 그러죠. expire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쿠키를 만들면 만든 이 쿠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쿠키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앞에 설명드렸던 그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쿠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쿠키 PHP 되어 있고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 에코 해주고요. 에코 예를 들면 글로벌 변수를 하나 예, 쿠키 보이시죠? 예, 요 쿠키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쿠키에 예,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이름을 넣어주는데 앞에서 우리가 만든 쿠키 이름인 테스트 쿠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 쿠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초 이내에 활용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60초가 지나면 이걸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따라서 일단 쿠키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php 실행을 하면 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제 일단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체크를 하기 위해서 로컬호스트에서 지금 1분이 아직 안 지났죠? 예, 체크.php 확인을 해보면 쿠키의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00.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 나서 자, 한번 볼게요.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예, 보시면 1000이라는 값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분이 지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리로딩을 해보면 예, 아직도 있네요. 아직도 있고 1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쿠키가 만들어졌는데 해당 쿠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료 시간이 아직 안 지났나 보네요. 하고 예,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분이 지난 거죠. 지금은 쿠키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1분 동안에 이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수행을 하면 다시 수행을 하고 확인을 하면 네, 또 다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바로 쿠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진 이 쿠키를 삭제를 하려면 자,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쿠키 삭제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쿠키 델 해서 확인을 하고요. 자, 쿠키 삭제 방법은 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set 쿠키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set 쿠키 하고요. 그 다음에 쿠키명을 적어줍니다. 테스트 테스트 쿠키였죠. 그리고 여기에다 값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사라지게 되죠. 만약에 이제 시간 설정이 되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시간도 0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이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쿠키 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1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쿠키 대 하게 되면 내용이 지금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쿠키 체크를 해보면 자, 로컬에서
쿠키 체크 확인을 해보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수행을 해서 만들고 체크를 하면 예, 만들어졌죠? 아직 1분 안 지났어요. 다시 수행을 해서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나서 보면 없어졌어요. 그쵸? 예, 이게 바로 삭제 방법입니다. 이 삭제할 때는 0이라는 값을 지워도 삭제가 될 거예요. 시간이 없다. 시간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생성하고 체크하면 만들어졌고 다시 이거 수행을 해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쿠키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워졌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화면에 뜨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쿠키입니다. 자, 그럼 이 쿠키에 대한 사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ookie1.php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위에다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HTML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바디로 하고요. h2로 합시다. 쿠키 테스트하기. 예.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먼저 PHP에서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값을 1로 하도록 하죠. 예, 1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f 문을 이용해서 is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isset 함수는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사용을 했던 함수죠.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주는 함수.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쿠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쿠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여기에는 쿠키명을 카운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카운트라고 하는 쿠키명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쿠키라고 하는 쿠키가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제 이 밑에다가 먼저 만들까요? 그러면 자, set cooki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이름을 카운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카운트 값을 변수에 지금 저장을 해놨죠. 변수에다가 변수를 이용한 값을 가지고 카운트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플러스 실행된 시간으로부터 10초 안에 유효기간을 10초간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터 값이 있으면 즉 카운터에 어떤 값이 설정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일단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카운트에다가 변수에다가 쿠키의 카운트 쿠키죠. 예, 카운트 쿠키에 있는 값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에 플러스를 해줍니다. 일씩 증가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쿠키 테스트하기. 자, 여기다가 PHP 태그를 좀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카운트 변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카운트 해주고요. 요 카운트 값이 1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할까요? PHP 1이 되는 순간에 이거는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뿌려주도록 하죠. 첫 번째 방문입니다. 다음은 else. 첫 번째 방문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 당신의 방문은 당신은 몇 번째 방문입니다. 이거를 일단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카운트 값을 넣어주죠. 자, 이렇게요. 당신은 몇 번째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만약에 br 10초 이내에 새로 고침 자, 이런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카운터가 1이라는 의미는 요 값이 1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방문이라는 의미죠. 왜 그러냐면 카운터가 값이 있다면 카운터가 플러스가 되는데 첫 번째 방문인 경우에는 요걸 수행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쿠키 카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수행되면서 이 쿠키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카운트가 자 만들어졌고 1로 그쵸? 그리고 카운트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래서 카운트 플러스 2가 올라가고요. 카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했을 때 카운터가 있으면 값이 있으면 또다시 1씩 증가가 되겠죠. 그죠? 해당 카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한번 수행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첫 번째 방문입니다 해주고 쿠키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장을 다시 한번 하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cookie1.php 파일이에요. 자, 쿠키
원점 fetch8 수행을 하면, 자, 쿠키 테스트하기 첫 번째 방문입니다. 새로 고침을 또 하면 당신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10초 이내에 카운트를 하면 세 번째,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10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카운트 변수의 값은 1이에요. 카운트 변수 값은 1인데 이 부분을 수행을 해야 하네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일단은 쿠키를 하나 만들어요. 쿠키를 하나 만드는데 카운트 값이 1이죠. 예, 그러면 이 1인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쿠키는 10초 안에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10초 안에 만들면 쿠키는 다시 이걸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값이 어, 쿠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카운트는 1이라는 값이 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쿠키가 만들어질 때 쿠키 값이 1로 지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운터 값은 다시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다시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카운터 값이 1이니까 요건 수행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값을 두 번째 방문이라는 값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1인데 왜 계속해서 어, 카운터 값이 1인 경우는 이걸로 항상 1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재접속을 하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새롭게 접속할 때마다 카운트가 증가가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쿠키 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초 이내에 쿠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새로운 쿠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방문할 때 카운트 변수에 있는 값, 자, 이거 한번 이 로직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1이었어요. 그런데 쿠키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카운트라고 하는 쿠키, 이건 쿠키라고 볼게요. 쿠키의 값은 처음 만들어질 때 1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초 이내에 다음 접속을 하게 되면, 물론 카운트 값은 계속 1이에요. 1이지만 이때 이 쿠키 값이 두 번째 만들어질 때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되겠죠. 값이 있으면 수행이 된다. 그렇다면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if문이 동작을 하면서 1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처음에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지만 두 번째 요 카운트 값이 증가가 돼서 2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카운트 값 2가 되고 다시 쿠키를 또 만들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만드는데 이때는 이 쿠키가 2라는 값을 갖게 되죠. 카운트가 2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해야 하네요. 수행을 안 하죠. 수행을 안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카운트 값을 가지고 이 2라는 카운트 값을 가지고 다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0초 이내에 다시 동작을 하면 역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2라는 값이 또 들어가요. 하지만 2라는 값이 들어가지만 쿠키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쿠키에는 2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쿠키 값을 2로 옮겨놓고 다시 플러스 플러스를 하니까 3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쿠키를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같은 이름으로. 3이라고 하는 쿠키를 값을 갖는 카운트 쿠키를 또 만들겠죠. 그쵸? 만들고 카운트는 3이 되니까 요거는 일단 수행을 안 하겠죠.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3이라고 하는 쿠키 값을 이용을 해서 카운터 값을 이용을 해서 방문자의
방문 횟수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초 이내에 접속을 하면 역시 카운트는 1부터 시작을 하지만 카운트라고 하는 쿠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카운트라는 쿠키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는 다시 3으로 놓고 3에서 다시 플러스 해주면 4라는 값을 갖게 되고 또 카운트라고 하는 쿠키를 또 만들어서 그 값을 4라고 하는 값을 갖는 쿠키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는 네 번째 방문이다 라는 값을 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방문할 때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자, 수행을 하면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방문이죠.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10초 이내에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이와 같은 원리로 해서 쿠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쿠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